열심히 해도 망하는 시대, 노동소득의 종말, 비즈니스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아침 7시에 문을 열고 밤 11시에 문을 닫습니다. 쉬는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듭니다. 열심히 일하면 살아남는다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함정입니다. 이것은 가벼운 경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십시오. 2025년 기준 소상공인 폐업률이 개업률을 넘어섰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폐업한 사업자 중 70% 이상이 3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퇴직금입니다. 누군가의 노후입니다. 누군가의 집입니다. 2026년 지금 대한민국 자영업 생태계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낡은 규칙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돈은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임대료, 인건비, 그리고 플랫폼 수수료 속에서 조용히 매일 녹아내립니다. 메커니즘 해부 2026년 대한민국 자영업은 세 개의 칼날 위에 서 있습니다. 임대료를 보시죠. 서울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는 지난 5년간 평균 40% 올랐습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강남 작은 카페 기준입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300만 원, 1년이면 3,600만 원입니다. 매출이 아닙니다. 순수 임대료만입니다. 여기에 인건비를 더하십시오.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00원을 넘었습니다. 직원 2명 하루 8시간이면 월 인건비만 350만 원입니다. 임대료와 인건비만 합쳐도 매달 650만 원입니다. 아직 재료비, 전기세, 카드 수수료는 빼지도 않았습니다. 배달 앱을 보십시오. 수수료는 평균 9%에서 14%입니다. 만원짜리 음식을 팔면 1,400원이 플랫폼으로 갑니다. 하루 배달 주문 50건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평균 단가 15,000원, 총 매출은 75만 원입니다. 여기서 수수료 12%를 떼면 9만 원이 사라집니다. 한 달이면 270만 원입니다. 이것은 수수료가 아닙니다. 생존권입니다. 인구를 보십시오. 출생률은 0.6입니다. 역대 최저입니다. 학원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강남 대치동 학원 수가 지난 3년간 20% 줄었습니다. 주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 등록 대수는 1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전년 대비 45% 증가입니다. 수요는 기다려준다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비즈니스의 규칙이 바뀐 순간은 정확히 2020년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가 아닙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입니다. 그 순간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배달 앱, 쿠팡, 온라인 쇼핑이 일상의 기본값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선택지였습니다. 지금은 생존 조건입니다. 플랫폼에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2020년 이후 개인 자영업자와 대형 프랜차이즈의 격차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금리는 칼입니다. 빠르게 오르고 천천히 내려옵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금리는 3%포인트 올랐습니다. 역대 가장 가파른 인상입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창업 자금 1억 원을 대출받았다고 가정합니다. 금리 3%일 때는 연이자 300만 원입니다. 금리 6%가 되면 600만 원입니다. 1년에 300만 원 차이입니다. 10년이면 3천만 원입니다. 중형차 한 대 값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뇌는 본능적으로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선택합니다. 나는 다를 것이다. 열심히 하면 될 것이다.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바로 그 생각이 항상 반복되어 온 패턴입니다. 위험한 업종 10가지 새벽 4시입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50대 남성이 혼자 재고를 정리합니다. 퇴직금 2억 원을 투자한 지 2년 반이 지났습니다. 편의점 가맹점 수는 5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포화 상태입니다. 편의점 간 평균 거리는 200m입니다. 걸어서 3분입니다. 본부 로열티는 평균 45%입니다. 매출 100만 원이면 45만 원이 본부로 갑니다. 남은 55만 원에서 인건비, 임대료, 전기세를 내야 합니다. 실제 순이익률은 평균 5% 미만입니다. 연 매출 5억 원이면 순이익은 2,500만 원입니다. 월 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사업이 아닙니다. 임금 없는 일자리입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은 아름답습니다. 원목 테이블, 드립 커피, 햇살, 좋아요는 300개입니다.
그런데 통장 잔고는 마이너스입니다. 카페 창업은 지난 5년간 가장 인기 있는 업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빠르게 사라진 업종입니다. 평균 생존 기간은 2.3년입니다. 3년을 넘기는 카페는 30% 미만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커피 한 잔 원가는 1,000원입니다. 판매가는 5,000원입니다. 마진율 80%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계산을 해보십시오. 하루 손님 50명, 평균 단가 6,000원, 일 매출 30만 원, 월 9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임대료 300만 원, 인건비 250만 원, 재료비 150만 원을 빼면 남는 것은 200만 원입니다. 1년 365일 일하고 월 200만 원입니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만 원도 안 됩니다. 감성은 팔리지만 당신의 시간은 팔리지 않습니다. 치킨 한 마리를 튀기는데 15분입니다. 주문은 배달 앱에서 들어옵니다. 포장하고 배달원에게 건넵니다. 수수료는 2,500원입니다. 배달비는 사장님 부담입니다. 치킨집은 대한민국에 4만 개가 넘습니다.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 수보다 많습니다. 평균 폐업 기간은 1.8년입니다. 2년을 못 넘깁니다. 치킨 한 마리 판매가는 2만 원입니다. 원가는 7,000원입니다. 남는 돈은 13,000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배달 수수료 2,500원, 배달비 3,000원, 카드 수수료 400원을 빼면 실제 순이익은 7,100원입니다. 하루 100마리를 팔아도 월 순이익은 213만 원입니다. 직원 인건비 전입니다. 이것은 노동입니다. 수익이 아닙니다. 교실 의자는 20개입니다. 앉아있는 학생은 8명입니다. 작년에는 15명이었습니다. 내년에는 5명일 것입니다. 출생률 0.6의 의미를 아십니까? 10년 후 학생 수는 지금의 절반입니다. 학원 시장은 이미 축소 국면입니다. 서울 강남 학원 수는 3년간 20% 감소했습니다. 지방은 더 심각합니다. 온라인 교육 시장은 반대로 성장했습니다. 메가스터디, 대성마이맥, EBS 월 10만 원이면 모든 과목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학원 월 수강료는 평균 50만 원입니다. 학생 10명이면 5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임대료, 강사비, 관리비를 빼면 남는 것은 150만 원 정도입니다. 학생이 줄어드는 시장에서 경쟁은 더 치열해집니다. 승자는 없습니다. 주유기 앞에 차가 섭니다. 과거에는 줄을 섰습니다. 지금은 비어 있습니다. 옆 전기차 충전소에는 차가 3대 대기 중입니다. 전기차 등록 대수는 100만 대를 넘었습니다. 전년 대비 45% 증가입니다. 2030년에는 300만 대가 될 것입니다. 주유소는 전국에 11,000개입니다. 그런데 판매량은 매년 5%씩 줄어듭니다. 단순 계산으로 10년 후에는 절반입니다. 주유소 운영 비용을 보십시오. 토지 임대료, 기름 재고 비용, 인건비, 월 고정비만 2천만 원이 넘습니다. 하루 판매량이 10,000리터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리터당 마진은 100원입니다. 하루 100만 원, 월 3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고정비 2천만 원을 빼면 1,000만 원이 남습니다. 그런데 판매량이 20% 줄면 순이익은 거의 사라집니다. 에너지 전환은 선택이 아닙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프린터기 소리가 멈췄습니다. 과거에는 하루 종일 돌아갔습니다. 지금은 점심때 한두 번입니다. 손님은 대부분 50대 이상입니다. 페이퍼리스 시대입니다. 계약서는 전자서명입니다. 명함은 QR코드입니다. 책은 전자책입니다. 인쇄 복사원 매출은 지난 5년간 연평균 15%씩 감소했습니다. 인쇄소 하나 운영 비용을 보십시오. 기계 리수료 월 200만원, 임대료 150만원, 재료비 100만원, 고정비만 450만원입니다. 하루 평균 매출이 20만원이면 월 600만원입니다. 고정비를 빼면 150만원입니다. 종이가 사라지는 시대에 종이를 파는 것은 저항이 아닙니다. 지연된 종말입니다. 전화벨이 울립니다. 패키지 상품 문의입니다. 가격을 말하면 손님이 대답합니다. 인터넷에서 더 싸게 봤는데요. 네이버, 카카오, 야놀자, 에어비앤비 플랫폼이 여행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오프라인 여행사 수는 지난 5년간 40% 감소했습니다. 남은 곳도 대부분 적자입니다. 여행 상품 마진율을 보십시오. 과거에는 15%였습니다. 지금은 5% 미만입니다. 플랫폼 수수료 때문입니다.
100만원짜리 패키지 상품을 팔면 순이익은 5만원입니다. 한 달에 20건을 팔아야 100만원이 남습니다. 중개자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플랫폼이 중개자를 삼켰습니다. 창문에 붙은 매물 사진은 20장입니다. 하지만 손님은 네이버 부동산을 보고 옵니다. 중개사는 이제 열쇠 관리인처럼 느껴집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 매물 정보는 이제 무료입니다. 투명합니다. 실시간입니다. 과거에는 정보가 권력이었습니다. 지금은 정보가 공공재입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법정 요율입니다. 거래가 5억 원이면 최대 800만 원입니다. 하지만 경쟁 때문에 실제로는 절반으로 깎아줍니다. 월 평균 거래 건수를 2건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수수료 8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임대료, 인건비, 광고비를 빼면 순이익은 3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거래가 한 건으로 줄면 적자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이 사라진 시장에서 중개업은 더 이상 특권이 아닙니다. 심야 도로 위 택시가 달립니다. 손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카카오티 호출은 줄었습니다. 승차 공유, 타다, 우버, 선택지가 너무 많습니다. 택시 면허는 더 이상 자산이 아닙니다. 서울 개인 택시 면허 시세는 5년 전 3억 원에서 지금 1억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3분의 1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플랫폼이 시장을 나눠 가졌습니다. 자율주행이 눈앞에 왔습니다. 택시기사 월 평균 수입은 300만 원입니다. 하루 12시간, 월 25일 근무입니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류비, 보험료, 차량 유지비를 빼면 실수령액은 200만 원 정도입니다.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운전은 직업이 아니라 추억이 될 것입니다. 옷가게 안은 조용합니다. 마네킹은 최신 유행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사진만 찍고 갑니다. 구매는 쿠팡에서 합니다. 의류 온라인 쇼핑 비중은 70%를 넘어섰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은 쇼룸이 되었습니다. 명동, 강남 의류 매장 공실률은 30%를 넘었습니다.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프라인 매장 운영 비용을 보십시오. 임대료 500만 원, 인건비 300만 원, 재고 비용 200만 원, 월 1000만 원입니다. 월 매출이 2천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원가율 50%면 총 이익은 1000만 원입니다. 고정비 1000만 원을 빼면 남는 것은 0입니다. 오프라인은 이제 비용입니다. 자산이 아닙니다. 자, 봐보십시오. 10개 업종을 봤습니다. 공통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고정비가 너무 높습니다. 플랫폼이 수익을 가져갑니다. 수요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이제 공포가 아니라 방어입니다. 퇴직금을 올인하지 마십시오. 창업은 도박이 아닙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시작하면 도박입니다. 최소 6개월치 생활비는 별도로 확보하십시오. 나는 다를 것이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통계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3년 생존율 30%의 의미는 100명 중 70명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30명에 들 근거가 있습니까? 유행만 쫓지 마십시오. 카페가 유행이라고 카페를 하면 당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0명이 동시에 시작합니다. 차별성 없는 사업은 가격 경쟁으로 끝납니다. 고정비를 최소화하십시오. 온라인부터 시작하십시오. 배달 주방, 공유 오피스, 무점포 창업. 실패해도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십시오. 플랫폼을 이용하되 의존하지 마십시오. 쿠팡, 배달 이민족, 네이버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규칙을 바꾸면 당신의 사업은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자체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십시오. 노동이 아니라 자산을 만드십시오. 1년 365 일 일해야 돈이 들어오는 사업은 사업이 아니라 일자리입니다.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당신이 없어도 돌아가는 구조를 만드십시오. 2026년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닙니다. 똑똑하게 일하는 것이 생존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이 돈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주었다면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구독 버튼을 누르십시오. 우리는 조용히 무너지는 미래를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